만화 코드 기어스. 이야기는 영국이 반세기 늦어진 통일이 대영 제국을 낳지 못하고 나폴레옹에 의해 미주로 영국 왕실이 쫓겨났다는 가상 역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지만 영국이 미대륙에서 바닥부터 새로 일어서 세계를 통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정학적으로 중간 국가인 일본의 입장으로 그린 만화입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잉글랜드의 튜더 가문 세 자녀가 모두 대가 끊기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후계로 스코틀랜드의 스튜어트 가문을 선정하여 자연스럽게 영국이 통일됩니다. 하지만 코드 기어스의 가상 역사는 엘리자베스 1세가 아들을 낳음으로써 영국이 분열의 시기를 더 오래 갖게 되며 성장이 더디게 됩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1750년대 패권을 두고 싸웁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독일을 후원하고 인도, 아메리카에서 식민지 대전이 일어납니다. 영국은 아메리카와 인도 둘 다 대승하여 대영 제국의 기틀을 잡고 프랑스는 어차피 뺏긴 아메리카 식민지를 독립을 지원하여 미국을 탄생시킵니다. 코드 기어스의 가상 역사에서는 영국의 성장이 늦었기 때문에 아메리카에서는 승리하지만 동유럽과 인도에서 버거웠습니다. 영국이 거꾸로 인도의 이권을 못 가질 거 나누자면서 아시아는 불간섭 원칙을 세우고 프랑스는 아메리카의 이권이 방해받지 않는 한 영국의 지배를 묵인하기로 합니다. 루이 16세의 후원을 얻지 못한 미국의 독립군은 전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역사에 조지 워싱턴의 반란이라고 짤막하게 기록되고 미국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인도는 실제 역사의 청나라처럼 특정 나라가 다 먹지 않는 존재로 남게 되고 아메리카는 영국이 실제 역사의 인도처럼 식민 통치와 신분제를 실험하는 장이 됩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1800년대 초 나폴레옹이 승승장구 유럽을 제패한 뒤 트라팔가르 해전으로 영국은 포기하고 러시아 원정을 무리하게 하다가 몰락합니다. 코드 기어스의 가상 역사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아시아의 이권을 나눠 가지면서 프랑스도 산업혁명급의 부를 가지게 되고 해군 전력 또한 영국에 밀리지 않게 됩니다. 양측의 해군 전력이 비슷한 상황에서 수적으로 우세인 프랑스 함대가 해전을 승리하고 영국의 상륙까지 성공해 에딘버러에서 항복을 따내고 러시아 원정은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왕실과 귀족들은 미국으로 피난해 국가를 이어가는 조건으로 프랑스에게 요구합니다. 또한 인도 때처럼 당시 개척하던 호주를 중립으로 다시 뱉어내고 뉴질랜드만 가지겠다고 합니다. 미국, 영국령 캐나다의 분열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전혀 없게 되고 영국이 가지고 있던 패권의 공력을 올인하자 브리타니아의 미주 개척이 역사보다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서양 방면의 유럽연합은 이길 수가 없으므로 태평양 방향으로 진출이 급해져서 원래는 1853년에나 이루어졌던 미국의 일본 개항이 반세기가 당겨집니다. 1840년대 실제 역사에서는 유럽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통일에 새로 등장한 뒤 오스만이 쇠퇴하는 속에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는 보불전쟁이 발생한 시기입니다. 아메리카는 식민지들이 영국, 프랑스, 스페인으로부터 모조리 독립하여 미국 내에서 노예제를 두고 내전을 한 뒤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구매한 시기입니다. 코드 기어스의 가상 역사에서는 유럽에서 분열이 없었기 때문에 오스만과 러시아가 더 빨리 쇠퇴하고 브리타니아는 애초에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노예제로 내전이 일어나지 않고 수도가 신설되지 않고 뉴욕이 확장됩니다. 브리타니아는 이 무렵 알래스카에 그린란드까지 매입을 하고 유럽으로부터 독립한 남미 국가들을 멕시코부터 정복하며 남하하며 이를 남북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유럽연합도 제국 간의 갈등이 없으므로 아프리카를 순조롭게 식민지화합니다. 오스만을 몰아내는 데 주력하기 위해 미주와 서로 불간섭 원칙을 세웁니다. 일본, 동남아 등에서도 브리타니아와 유럽연합이 갈등하는데 인도와 호주에서의 선례처럼 둘이 불간섭 원칙을 세웁니다. 이를 일본 측에서는 1차 태평양 전쟁이라고 칭합니다. 1910년대 실제 역사에서는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본이 제국으로 일어납니다. 코드 기어스의 가상 역사에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가 식민지로 완료됨에 반해 청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의 상호 견제 불간섭으로 아편전쟁만큼의 타격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세계대전으로 브리타니아가 전쟁 특수로 성장했다는데 러시아가 유럽연합 아래 가입된 것을 보아 1차 세계대전은 유럽연합과 러시아 간의 세계대전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가 1차 대전을 빠질 수 없게 되면서 공산주의 혁명도 발생하지 않고 유럽연합과 청나라가 유라시아를 러시아 오스만을 나눠 가집니다. 청나라는 그 직후 만주족 황실이 무너지고 민주화되는 1차 대전 소련 같은 독자 루트를 탑니다. 일본도 이 시기에 민주화를 택하고 천황 가문이 일개 귀족 가문으로 자신들을 내려놓습니다. 1930년대 실제 역사에서는 동유럽과 오스만을 쪼개기 위해 민족 자결주의를 도입하고 동양은 배제되며 무거운 전후배상금 뒤에 경제 대공황이 나치 독일을 일으켰습니다. 가상 역사에서는 남미와 아프리카가 영토로서 굳어지고 청나라가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영향력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아시아의 힘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기존의 민족 자결주의, 비폭력운동, 제3세계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과 달리 연방 가입 형태로 느슨한 뭉쳐짐이 발생하고 호주는 중립으로 남기로 합니다. 이야기는 흑색 반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황제가 총애하던 오황후 마리안느가 암살당합니다. 황제는 쓸모없어진 그 자녀 르르슈 나나리를 일본의 외교 인질 카드로 보냅니다. 하지만 이듬해 이들이 인질로 있음에도 일본을 공격합니다. 구대륙 공략의 교두보이자 주요 자원 사쿠라다이트의 산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7년 뒤 황자이자 일본 총독인 클로비스가 옮기던 CC라는 여성을 반란군이 중요 화물로 생각하여 탈취하고 이 사건에 휘말린 주인공 르르슈에게 CC가 절대 복종이라는 초능력을 줍니다. 르르슈는 이 능력과 뛰어난 두뇌로 반란군의 도쿄 지부를 지도하여 일본 총독도 제거하고 자신을 제로라고 소개하며 가면을 쓴 채로 그들을 독립된 자신의 사병 흑의 기사단이라고 만듭니다. 브리타니아는 황녀 코넬리아를 새로 일본 총독에 임명하고 내부의 반란 세력, 외부의 망명정부 상륙 시도를 막으면서 반란의 기세를 꺾습니다. 부총독인 황녀 유페미아가 특구를 약속하면서 반란의 불길에 종지부를 찍는 줄 알았지만 르르슈가 일본인을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오히려 대학살극을 일으켜버립니다. 이에 격분한 일본인들이 제로를 리더로 전국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샤를 황제가 르르슈의 약점인 여동생을 인질로 잡자 르르슈는 함정에 잡히면서 이 반란은 실패하게 됩니다. 시즌2는 황희의 찬탈 과정입니다. 일본 그리고 식민지를 일컫는 에어리어들의 반란이 잦아들자 브리타니아는 다시 밖으로 눈을 돌립니다. 세계대전의 배상금에 고통을 받아온 러시아와 오스만을 일으키는 전선을 펼칩니다. 르르슈가 제로의 기억을 되찾고 부활한 때는 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잡히는 흑의기사단 포로들을 구출해내고 일본 내에 100만여 명의 동조자들을 중화연방으로 망명시키자 브리타니아와 유럽연합은 휴전을 합니다. 흑의기사단은 중화연방 내에서 쿠데타 세력과 함께 중화연방의 정치를 장악합니다. 헌장에 동의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집합체인 초합집국으로 거듭납니다. 초합집국은 브리타니아에 맞서 유럽연합을 양분하면서 양강으로 성장하고 브리타니아는 과학적으로 앞서 나가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도쿄에서 첫 핵무기가 사용되자 역시 양국은 긴급 정전에 들어갑니다. 이와 동시에 제로가 르르슈고 브리타니아의 황자며 기아스 등의 초능력이 알려지자 르르슈는 흑의기사단 내에서 배신자라며 쫓겨납니다. 모든 것을 잃은 르르슈와 그 친구 스자쿠는 단합해서 황제를 잡으면서 일발역전을 합니다. 르르슈가 브리타니아의 황궁에서 모두에게 복종명령 기아스를 먹여서 황위를 찬탈합니다. 이야기의 마무리는 제로 레퀴엠입니다. 르르슈와 스자쿠 두 친구는 황제의 자리에서 증오의 상징이 된 뒤 스스로 제거되는 시나리오를 짭니다. 우선 브리타니아 내에 귀족과 재벌들을 해체하여 향후 독재자의 등장을 막습니다.
그리고 초합집국과 국제회의를 일본에서 연 뒤 그 대표들을 모조리 납치하여 증오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흐트리게 살아있던 황자 슈나이젤이 핵을 잔뜩 만들어서 초합집국군에 합류합니다. 슈나이젤은 함선을 우주로 띄운 뒤에는 양군을 핵소멸시키고 지구의 지배자가 되려고 했지만 르르슈와 스자쿠가 초합집국 군대와 슈나이젤의 군대를 치열하게 뚫고 함선을 장악하여 오히려 그 핵무기들이 르르슈의 세계 통일에 일조하게 됩니다. 전후 처리가 완료되어가는 수개월 뒤 황제 르르슈는 전범 처형식을 열겠다고 국제 중계를 열고 제로의 가면을 쓴 전쟁 때에 죽은 것으로 위장한 스자쿠에게 공개 암살당합니다. 온 인류의 증오의 대상이 된 뒤 죽는 것까지가 두 친구의 계획 제로 레퀴엠이었고 이것이 완성됩니다. 이후 인류의 유일한 국가인 브리타니아는 제국에서 합중국으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만화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